초등학생 6학년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을 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은 한 터미널에서 초등학생을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초등학생과 이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인은 시청 직원입니다. 자, 낮에는 시청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밤에 이런 짓을 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 50대 남성 다름 아닌 강원 지역의 모 자치단체의 직원으로 지금 시청 직원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응대할 수 있는 직원 같아요.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공무직 직원이라고. 네, 공무직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공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라고 정확하게 보기는 없지만 공무직 직원이었던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해자, 이 피의자가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집을 그냥 확 방문을 했어요. 찾아갔어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아동이 이제 그 가해자 남성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이제 경찰이 신분을 특정을 해서 바로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SNS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특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통보를 하고 이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소장님, 이 학생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초등학생이 2달 동안 끙끙 앓다가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해서 이 수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네. 초등학생 당연히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충격받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성인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는 아주 잘한 거고요. 똑똑한 학생인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이 12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예. 50대가 12살입니다. 뭐 아빠 나이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온 이유로 왜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미안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왔대요.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 그 아이의 집까지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건 사과가 아니고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지만 아이도 어차피 뭐 어리니까 그 집에는 아마 할머니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계시던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었는지는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고 이 피해자의 어떤 그런 상태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더 무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저는 사과하러 찾아갔을 뿐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협박이잖아요. 협박이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예. 있고요. 또 지금 범죄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또 그리고 주거침입죄, 그리고 성착취물 뭐 제작죄 이런 거 성립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초등학생인지 몰랐다, 나이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SNS 보면 초등학생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거를 흔적을 봤을 것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할지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예,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초등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맨날 똑같아. 맨날 하는 그 대사예요, 그거. 사실 이제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알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고의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인 증거 자료, 그 둘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의 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나는 당시에 성인의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서 형량이 감형이 될지 여부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지를 몰랐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성년자인지 알았네 몰랐네 뭐 의제 강간이네 맞네 이런 얘기 저는 다 떠나서 이런 자들 신상 공개하면 됩니다. 예?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가장 뭐 사실 깔끔하긴 합니다. 외국에 특히 미국의 많은 주법에는 사실 이런 범죄 신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자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어떤 자치단체인지도 모르고 뭐 자치단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무력한 부분이고 오늘 사건 반장에서는 신상 공개 얘기를 우리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행 법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첫 재판이 지금 열렸는데 어제 열렸는데 첫 재판 지금 혐의 3개 중에 2가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알았다, 의제 강간죄, 집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죄, 요건 인정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촬영 부분, 성착취물 촬영 부분은 아니 근데 아까는 인정 안 해요. 왜 미성년자인지 초등학생이 몰랐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이 봤을 때는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너 괜히 그렇게 쓸데없는 거짓말 그렇죠. 하다가 증거 많은데 어. 그래서 이건 인정을 하되 최근에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 이후에 상당히 가중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